아내는 월세방을 정리한 뒤 철훈이를 처형한테 맡긴 뒤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된 가족들은 아내에게 더욱더 잘하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아내도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받아주며 우리는 다시 한 마음으로 뭉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훌쩍 흘렀고 딸들은 어느덧 대학에 입학해서 어엿한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상하게 아내의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듯 보였어요. 툭하면 아들 걱정에 처형네 전화를 달고 살고 집에 자주 들르기도 했는데, 언제부터 처형과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진 듯 보이더라고요. 처형한테 은근히 연락해서 물으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철훈이가 집을 나갔어요. 아, 이놈의 자식. 그렇게 내 속을 썩이더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 불려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 여동생은 은혜도 모르고 저한테 나를 세웠다니까요. 지 자식 잘 못 돌봤다니까 저희더러 나가래요 글쎄. 라며 씩씩대는데,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철훈이 때문에 두 자매가 골이 깊어진 건 알 수 있었네요. 내가 나서야 하나 싶다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듯 싶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짐짓 딸들을 예전보다 못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좀 변한 것 같다며 얘기하는 딸들을 겨우 달래 니들이 원한다면 독립을 시켜줄 테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줬습니다. 어느새 아내와 멀어진 딸들은 대학을 가니 기숙사다 자취방이다 미련 없이 이리저리 흩어지더라고요. 남아있는 식구는 어머니와 저 아내 이렇게 셋뿐이니 50평대의 집을 줄여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난데없이 손사래를 치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 지금 대학 다니느라 기숙사에 있고 나가 있는 거지. 영영 내보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졸업하고서 다시 들어와야 하니 이대로 그냥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뜻은 알겠는데 예민함이 녹아있는 것만 같아 저도 기분이 상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대대적으로 집안 정리라도 좀 할까? 집안 물건들 안 쓰는 것들 다 별채 모아놨잖아. 고물상에 넘기던지 다 처분하자. 가만히 있자. 별채 열쇠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 라고 여기저기 서랍을 뒤지며 찾는데, 순간 아내의 매서운 눈초리를 그때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둘러대며 별채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열면 괜히 일이 많아지니 엄한데 기운 빼지 말고 당신 집 매매 생각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처리하거나 하자고 미루자더군요. 마침 주유소에 바쁜 일도 좀 생기고 해서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어차피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으니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기 웬 놈이 있어. 네 아내가 내 먹을 걸 죄 쓸어준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며 별채를 가리키시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치매 노인이 그냥 뱉은 말로 여겼지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과 장소를 가리키니 그때부터 별채만 보면 쎄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주르륵 흘렀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딸들도 방학 때 집으로 돌아와 자물쇠가 굳건히 잠긴 별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저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계점이 다다라와 안 되겠다 싶어 열쇠공을 불러 별채의 자물쇠를 따기로 했고, 마침 밖에서 외출을 했다 들어온 아내는 이 광경을 보고 어김없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별채에 손을 대냐고요? 라고 도가 넘을 정도로 신경질을 내며 반응했고, 저는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억지로 밀치며 별채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별채를 열 수 없겠다는 아내와 기필코 열고야 말겠다는 저와 부딪혀 몸싸움이 났는데, 그 사이 열쇠공은 자물쇠를 기어코 따버렸고 무작정 별채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구 뒤편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저는 긴장하며 다가갔는데, 저는 그 정체를 확인하고는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어요. 아직은 앳된 외모의 남자였는데 아내와 묘하게 닮아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파악한 저는 그 아이가 아내의 아들 철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과 동갑이었던 그 아이는 21살이 되어 있었는데 1여년 동안 이곳 별채에서 숨어 지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아이가 벌인 행각 때문이었습니다. 처형, 그러니까 철훈이는 이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모가 자신의 아이 셋을 돌보느라 철훈이에게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였지만 자기 자식만은 못했겠죠. 철훈이는 방황하다가 끝내는 가출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험난한 10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짓을 해버렸고 절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철훈이를 보며 아내는 내내 가슴 아파하다가 아들을 품어줄 건 어미밖에 없다고 여겼던 건지 몰래 별채로 불러와 식사를 챙겨주며 법망을 피해 숨겨주었던 거고 별채 안 먼지 구덩이에서 철훈이는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철훈이 앞을 가로막으며 한 맺힌 모종으로 제게 악을 바락바락 써댔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이런 꼴이 되었다고. 만약 내 아들을 그 예전에 당신이 받아주었다면 우리 아들도 당신 딸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가고 바른 청년으로 자랐을 텐데 내 아들 인생 어떡할 거야? 호적에 빨간 줄갈 내 아들 인생 앞으로 어떡하냐고 라고 절규를 퍼부었고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네요. 아내의 뒤쪽에서 저를 뚜렷하게 보고 있는 철훈이는 얼굴이 참 많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간 억눌러왔던 양심이 아릿해지며 아내에게 나무라듯 얘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후미진 별채에 숨길 수가 있어. 딸들 다 나간 판국에. 차라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그랬어.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당신이 우리 철훈이는 절대로 안 된다며. 내가 오죽했으면 내 아들을 저런 곳에다 숨겨뒀겠어. 나 내 아들 호적에 절대로 낙인 찍히는 꼴은 못 봐. 이번에는 내 아들 꼭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우리 아들 건드리는 것들은 절대로 가만 안 둬. 라면서 자기 아들을 꼭 껴안으며 통곡을 쏟아내었고 아들도 지 어미를 붙잡고 같이 서러움의 울음을 쏟았습니다. 이 죄의 업보를 다 어찌 받을까요? 눈앞이 깜깜해져 오며 그제서야 제 그릇된 이기심과 욕심이 얼마나 아내와 그 아들을 상처 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넓게 품었다면 아내의 말 맞다나 그 아이는 평범한 청년이 되어 있을 텐데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더라고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멍해 있는 사이 철훈이에게 가방 속에 현금이며 카드며 손에 쥐어주고 얼른 떠나라고 했습니다. 철훈이는 무서웠는지 꾸역꾸역 지 어미가 준 돈을 다 받아 챙기며 떠나려고 방향을 틀었고 저는 그 아이와 아내가 제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열쇠 수리공의 신고로 아내의 아들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연행되어 갔고 가슴 아프게 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아내는 천지가 개벽할 듯 통곡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제 위로 따위는 이미 아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원망을 제게 돌리며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막대한 금액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청했어요. 두 번째 이혼만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아내는 한결같이 이혼만을 고집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법정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어느 정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법정 앞에서 아내가 제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 덕분에 무조건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엄마인 내가 자식 하나 책임 못 지면서 남의 자식, 남의 엄마 책임지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깝쳤으니 여태 남 좋은 일만 시킨 줄 모르고서 말이지.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면 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야. 네가 만약에 사모를 할 때 이 사실만큼은 뼈저리게 가슴에 새긴 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훗날 들은 얘기로는 아내는 언니와도 연락 않고 아들이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제게 받은 돈으로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철훈이도 못내 그리웠던 엄마랑 같이 사니 착실하게 마음 다잡고 일하면서 엄마랑 오손도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그 두 모자한테는 저와의 이혼이 잘된 노릇이니 맨눈으로 확인할 것까지는 없겠더라고요. 제게 많은 의미를 남기고 간 아내라 공허함이 더 컸지만 제가 정신을 덜 차렸는지 도덕적인 잘못은 알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제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부모는 어쩌면 자식을 낳으면 더욱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뭐 어찌됐건 부디 우리 인연은 끝났지만